자, 이번 주는 Object Oriented Paradigm and Software Design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 앞에서는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하면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잘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톱질, 망치질, 도구를 잘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면 이번엔 설계를 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차의 목표는 Object Oriented Paradigm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디자인의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설계도를 보고 읽을 줄 알아야 되겠다. 마치 진짜 아주 구체적인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막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일을 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남이 그려놓은 그 디자인을 읽을 줄은 알아야 되겠다. 그 다음 이게 좋은 디자인인지 나쁜 디자인인지 어느 정도 스스로 감은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주차의 기본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해서 여러분들은 먼저 이 설계의 기본 컨셉이 되는, 예를 들면 건물을 짓는데도 자연주의적인 컨셉이 있고 아니면 아주 도회적인 컨셉이 있고 다양한 컨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의 방법과는 또 별개로 그것을 어떻게 설계라는 것을 우리의 기본 방향을 잡을 것인지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컨셉이 되겠고요. 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컨셉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은 설계도를 그리는 방법 혹은 읽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수업 시간에 커버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강의 자료로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이용해서 몇 가지 이제 사람들이 흔히 쓰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 패턴들은 여러분들이 참고 자료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디자인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그것이 설계와 구현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해보면, 자, 요게 뭐가 되겠습니까? 요것은 설계도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실제 시공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설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구를 써서 이것을 만들어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이런 형태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설계만 된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흔히 소프트웨어에서는 이제 또 개발이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마치 부동산 개발이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개발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해서 엔지니어가 실제 이 설계도를 보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보시면 로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여기 로비가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화장실도 있고 그 다음에 방들도 있게 되겠지요. 보시면 로비라는 것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침실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로비라고 하는 것이 하나, 두 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슷하게 디자인도 됩니다. 뭔가 좀 넓은 공간이 있어야 되겠고요. 소파도 좀 놔둬야 되겠고요. 그러나 그렇게 완전히 똑같은 공간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좀 심심하겠지요. 그러면은 인테리어를 바꿔볼 수 있는 겁니다. 해서 비슷한 역할을 하고 비슷한 디자인은 적용이 되거나 하지만 실제 구체적인 디테일한 뭔가 인테리어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설계를 하는 사람이 항상 이 로비 1과 로비 2를 다르게 항상 개별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로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되 로비 1과 로비 2는 이런 식으로 다르게 인테리어를 만들어 봐라 라고 우리가 적어 놓을 수도 있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기존의 설계를 재사용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이런 부분이 또 설계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좋은 소프트웨어의 설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사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은 지속적으로 제가 그런 비유를 하고 있지만 건물을 짓는 거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소프트웨어 디자인이 좋으려고 하면은 첫 번째로 그게 맞아야 됩니다. 틀리고 맞는 게 있습니다. 틀린 건 뭐가 되겠습니까? 틀린 것은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건 틀린 것이 되겠고, 클라이언트의 이 개발 목적에 맞아야지 이게 옳은 설계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설계가 옳다 하더라도 목적엔 잘 맞는다 하더라도 맨날 틀린 결과만 혹은 프로그램이 계속 에러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에러 없이 목적에 맞는 그런 코렉트니스를 보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요소는 어떤 것이겠느냐? 로버스트니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사용자들이 소프트웨어를 쓸 때 정말 마음대로 합니다. 저도 마음대로 막 클릭 막 하고 뭔가 실행이 안 되면 여러 번 클릭도 하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틀린 입력을 주지는 않습니다. 틀린 입력을 주지는 않지만 그냥 과중한 뭐 입력을 준다든지 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입력을 준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프로그램이 고장이 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 예상되는 그런 오버로드라든지 예상되는 그런 잘못된 입력 혹은 예상되는 사용자들의 뭐 습관에 대해서는 항상 에러 없이 잘 동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좋은 소프트웨어 디자인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좀 바꿔야 소프트웨어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여러 번 쓰다 보니까 이 기능 안 좋네 혹은 이 기능이 더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됐을 때 그 소프트웨어를 다 분해하고 해체하고 이거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거 돈 많이 들겠는데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유연하게 미래의 업데이트, 미래의 수정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유연성이 또 좋은 소프트웨어 디자인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잘 지원을 하려고 하면 유저빌리티와 리유저빌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디자인드 퍼포스에 대해서 좋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실행을 하면 결국엔 답이 나와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우리가 사용자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잘 해줘야 되겠죠. 인터페이스도 뭔가 말이 되도록 물이 흐르듯이 잘 디자인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도 어느 정도 쓸 수가 있으면 상당히 유용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소프트웨어를 하나 만들어 놓고 나면 사람들이 다양한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다양한 목적에서도 맞춰가지고 써볼 수 있도록 다양한 목적에 대해서도 잘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고 그다음 다른 환경에서도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원을 하는데 근데 한번 클릭했더니 1시간 기다려야 된다. 그거는 좋지 않겠지요. 그래서 두 가지 차원에서의 이피션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빠르게 실행되고 좀 더 소프트웨어가 작은 사이즈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피션시도 있고 또 개발하는 상황에서 이피션시도 있습니다. 너무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복잡하게 해놓으면 구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실제로 가서 망치와 톱을 들고 도구를 들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쉽게 이해해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좋은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소프트웨어 디자인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외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도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외우지 마십시오. 외우지는 않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 번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보면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미리 한번 들어놓으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였지 내가 이번에 뭔가 소프트웨어의 설계도를 봤는데 이런 차원에서 이게 이 소프트웨어 디자인이 좋을까 나쁠까 내가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앞의 내용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계라고 하면 이래야 된다.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디자인 컨셉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상관없이 다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자연주의적인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하늘을 찌를 것 같은 도시적인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유저 활용하는 사람 건축주의 목적에 부합해야 되고 오류가 있으면 안 되고 로버스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어느 상황이나 다 적용되는 겁니다. 물론 강조점은 있을 수 있겠지요. 강조점은 있을 수 있겠으나 어느 상황에서나 다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는 디자인의 컨셉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사실은 지금까지 여러 번 디자인 컨셉도 여러 가지로 발전해 왔습니다. 발전해 온 디자인 컨셉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를 배울 것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요즘 아직까지도 많이 쓰고 7, 80년대 개발돼서 사람들이 아주 큰 각광을 받았던 디자인 컨셉입니다. 바로 뭐냐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디자인이라고 하는 컨셉이 되겠습니다. 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디자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설계라는 것은 이래야 된다. 설계라는 것은 어때야 되냐? 리얼월드, 현실에서의 컨셉 개념을
그것을 abstract, 추상화하여서 프로그램을 혹은 만들 수 있는 설계로 나타내는 것이 좋은 설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디자인의 컨셉이 되겠습니다. 즉, 현실에서의 어떤 개념을 프로그램의 어떤 모듈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모듈로 변환하는 것에서 예제를 보면 이것이 어떤 예를 들면 은행 시스템이라고 합시다. 은행 시스템인데 은행에는 커스터머가 있죠. 사실 돈 이렇게 입금하는 사람들, 그 계좌 가진 사람들이 커스터머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넣었다가 뺐다가 이런 식으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실에 존재하는 하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계좌가 있습니다. 이 계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뱅킹 시스템이라고 하는 은행 시스템에서 설정된 어떤 하나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은행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해서 이제 이 사용자 혹은 우리가 고객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이 현실에 존재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럼 현실에 존재하는 개념을 어떻게 프로그램 모듈로 만들어 볼까?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컨셉의 이름을 정합니다. 컨셉의 이름, 즉 계좌를 가진 사람, 커스터머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리얼월드 컨셉이 항상 가지고 있는 어떤 상태, 스테이트 혹은 이 커스터머가 가진 어떤 특징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은 아주 정적인 것입니다. 정적인 것인데 특정한 시점마다 어떤 값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멤버 베리어블 혹은 애트리뷰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해서 보면 칸이 3개 있습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맨 위에 칸은 이름을 적고 여기서는 개념의 이름을 적고 그 다음 밑에는 개념의 특성을 적으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개념 즉 그 고객이라는 건 고객 번호가 있을 것이고 고객이 가진 어떤 계좌의 계좌 번호도 있을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무엇이 있습니까? 고객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개념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있는데 먼저 로그인 할 수 있겠죠. 은행 시스템에 로그인도 할 수 있고 돈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 보안카드 있는데 이 보안카드가 맞는지 확인해 봐라 라고 하는 다양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고객이니까 사람이니까 사람을 지칭할 수 있는 이름도 있고 고객님 이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고객님의 특성도 있을 것이고 고객님이 할 수 있는 행동도 있을 것이다. 다 이해가 돼요, 교수님. 근데 요 거래라는 것은 그런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꼭 하나의 어떤 사람이라든지 뭐 주체가 아니어도 이런 개념도 얼마든지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념에도 이름은 있는 것이죠. 거래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거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거래라고 하는 것은 특성이 존재합니다. 하나의 거래는 얼마만큼 돈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인지 즉 돈을 뺀다 라고 인출한다라고 했을 경우 얼마 인출할 것인지 그게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amount라고 하는 것이 특성으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ATM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그것도 거래의 특성이 되는 것이죠. 지점의 특성이 지점 번호는 그 거래가 일어나는 지점의 아이디 번호는 그 거래의 특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개념에도 언제나 이런 추상적인 개념에도 특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개념이 리얼라이즈 될 때, 현실에서 이루어질 때, 실행이 될 때 그때 또 행동이라는 것이,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릴리즈 머니, 이제 돈 줘라 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마칠 때 실행될 수 있는 하나의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꼭 사람이 아니어도, 사람 같은 것이 아니어도 이 어떤 특정한 거래라고 하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도 abstract라는 추상화를 거쳐가지고서 이름과 특성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뱅킹 시스템도 한 번만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뱅킹 시스템도 이름이 존재하지요. 그 다음에 또 얼마나 돈이 들어있나 라고 하는 어떤 특정 계좌에 얼마만큼 돈이 들어있나 이런 정보도 우리가 들고 있을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이 계좌의 금액을 들어있는 돈을 늘려라,
낮춰라 좀 찾아갔으니까 낮춰라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뭔가 노티스 공지를 해라라고 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들은 아주 지금 제가 추상적으로 아주 몇 개의 기능과 몇 개의 특성만 적어 놓은 것이 되지만 분명히 이름과 특성과 행동은 다 정의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디자인은 리얼월드 컨셉을 이렇게 소프트웨어 디자인 엔터티를 T로 바꾸는 것이고 그것의 과정은 앱스트랙트라고 하는 과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엔터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엔터티에는 다 이름과 특성과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자인 엔터티로 리얼월드 컨셉들을 추상화를 통해서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추상화란 과연 무엇이냐? 추상화라는 것은 우리의 아까 보면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목적에 맞게끔 이 복잡다단한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략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여서 간략화한 것이 바로 앱스트랙트 추상화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디자인의 컨셉 중에 하나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디자인이라는 것을 배워보았습니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디자인을 하는 것을 보았으니 우리가 어떤 개념이라는 것을 추상화를 통해서 하나의 소프트웨어 엔티티로 바꾸는 것을 배워봤습니다. 마치 다음과 같은 겁니다. 소프트웨어 엔티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뭐 거래하는 사람, 고객님 이렇게 한 컨셉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소프트웨어 엔티티를 만들어 봤는데 이 세상에 고객이 한 명밖에 있는 건 아니겠죠. 고객은 아주 여러 명 있습니다. 고객은 아주 여러 명 있는데 어떻게 하나의 소프트웨어 엔티티로 표현을 해볼 수 있을까? 사실은 소프트웨어 엔티티 하나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인스턴스로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전 주차에서 배웠던 클래스와 인스턴스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클래스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의 디자인입니다. 디자인과 이 디자인을 임플리멘트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데피니션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치 다음과 같은 설계도 부분 혹은 이런 것 같은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와 같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설계도는 하나지만 그것을 다양하게 색칠을 하고 위치가 달라지면서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 개의 인스턴스는 실행을 하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실행하기 전에는 몇 개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는지 사실 뭐 세워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클래스는 알 수 있습니다. 클래스는 미리 설계하고 구현해 놓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 인스턴스라는 것이 메모리 상이라는 가상의 공간 속에 몇 개나 이 집이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소프트웨어를 돌려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리얼라이제이션도 될 수 있습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이 설계도라는 추상적인 것을 이용해서 집을 몇 개나 짓고 이런 소프트웨어 디자인 모듈을 이용해 가지고 몇 개의 실제 인스턴스를 만들어내느냐로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고객님이라는 것도 존이란 고객님, 박이란 고객님, 고라는 고객님, 김이란 고객님 다양한 고객님이 있을 수 있겠고 이것은 여기 있는 특성치를 바꿔가면서 별개의 인스턴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로지 이 여러 고객님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템플릿이 되는 그 구조가 된 설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설계라는 것은 적어도 이 고객님들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이 컨셉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냐, 이 컨셉추얼라이제이션 어떻게 추상화를 해야 되는 것이냐는 이것이 동일하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은행 시스템 입장에서 고객님을 표현할 때 아이디랑 어카운트 넘버만 있으면 되겠다. 아이디랑 어카운트 넘버만 있으면 되지. 다른 거 많이 필요 없다. 뭐 얘네 적어도 머리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알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적어 놓을 수 있겠고 그것은 모든 고객님에게 다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다른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 인스턴스들이 다 동일한 행동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미 설계된 클래스에 의해서 이미 설계된 이런 멤버 펑션들, 메소드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여러 개의 개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즉, 추상화라는 것을 통해서 균일하게 설계된, 동일하게 설계된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그렇게 하나의 설계를 이용해서 실제 존재하는 여러 엔터티들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